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찬영 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센터 센터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뇌종양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뇌 안에서 생기는 종양을 말합니다. 어떤 덩어리죠. 거기에는 양성이라는 비교적 온순한 종양이 있고 악성이라고 하는 악성도가 높은 종양이 있는데 이것은 곧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수술이나 조직 검사를 통해서 그 악성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원발성, 뇌 자체에서 생긴 종양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옮아서 와 있는 종양인지, 즉 전이성 뇌종양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성에는 뇌수막종이 대표적인 거고 등급이 낮은 신경교종이나 그 다음 청신경초종 이런 것들이 있겠고, 악성에는 전이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옮아와 있는 암이기 때문에 악성입니다. 또 등급이 높은 신경교종, 대표적인 것은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것인데 악성도가 매우 높아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고 뇌종양에는 그 크기와 위치가, 발생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병의 초기 증상은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종양이 있다, 어디 다른 데 병이 있다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면 어떠한 것이 증상이 뇌종양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또는 걷는데 비틀거린다든지 균형을 못 잡는다든지 그래서 걷기가 힘들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르신들께서 중풍이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증상이 있죠. 뭐 팔다리가 저리다, 못 움직인다, 이러한 것도 뇌종양의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하고 간단히 진료 보시면서 상의를 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증상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지, 모든 병이 이렇게 깊어지면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조금 늦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따라서 전조 증상이나 초기 증상을 알고 싶어 하는 건데, 두통은 대개 뇌종양으로 인해서 생긴 두통이 밤보다는 좀 낮에 자고 일어났을 때 좀 더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꼭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더 좋다. 뭐 시야가 좁아졌다든지 또는 두통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또는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든지 또는 행동에 변화가 있다든지 성격의 변화가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도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가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 나타나고 또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팔 힘이 좀 없어졌다가 또 괜찮고, 또 걷다가 다리 힘이 쭉 빠졌는데 또 괜찮고, 그것을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러한 증상도 역시 뇌종양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타 이러한 증상들이 쭉 나타났을 때 주저없이 한 1, 2주일 정도 계속된다, 또는 있다가 없다 이렇게 증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진료 보시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뇌종양의 발생 원인이 이제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뭐 좀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으로서는 유전적인 거, 그 다음에 자기 신체의 어떤 면역 기능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겠고, 외부적인 것은 방사선에 노출된다든지 또 어떤 좋지 못한 환경이나 물질에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노출됐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아마도 뇌종양의 발생에 원인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거에 대한 관련되어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발생 빈도가 물론 특정한 연령대에만 뭐 집중돼서 뇌종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연령이 좀 증가하면서 뇌종양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이성 뇌종양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에 고령화에 따라서 다른 신체기관, 폐나 직장암이나 뭐 이런 데 암을 앓고 계셨던 분이 전이가 돼서 뇌로 전이성 뇌종양이 발견되는 빈도가 조금 더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를 진료해보고 영상검사를 해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정신행동에 또 인지기능에 저하가 일어나는 그런 병이죠. 따라서 연령이 많거나 또는 다발성으로 여러 번 이렇게 뇌출혈이 있으신 분이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수두증이라는 그런 병을 앓거나,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해서 그런 병을 앓거나 하시는 분들에서 나타나서 조그맣게는 이렇게 일상생활,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 잘 안 되고, 또 바깥에서 생활하는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기가 쉽습니다. 동시에 어떤 거냐면은 팔다리 힘이 없다든지, 앞이 잘 안 보인다든지, 그것도 한쪽으로만, 신체 한쪽으로만, 두통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아까 전처럼 뭐 아침에 두통이 좀 더 심한 그런 특징이 있는 두통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발음이 잘 안 되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치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상을 찍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만 이렇게 긴가민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있고 행동에 이상이 있고 그러시면은 와서 진료 보시고 편안하게 상의해 보시고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거 해보시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뇌종양의 진단은 신경학적 증상을 보고 그게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 증상이겠다 생각하면은 CT를 찍어 봅니다. 물론 CT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크게 작거나 그럴 때는 증상은 있는데 잘 관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MRI를 찍어 보면 되겠습니다. MRI는 해상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뇌종양이 있을 때. 그래서 MRI로 거의 영상 진단은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이제 그 뇌종양의 악성도를 알기 위해서라면은 조직 검사라든지 수술을 통해서 그 조직을 가지고서 현미경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하고 염색해 가지고 그 악성도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신체 기관에서 온 전이성 뇌종양이나 이런 것이 의심이 될 때는 전신 CT를 찍어보면 되거든요. PET-CT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 검사를 통해서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노발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뇌종양 치료를 외과적인 수술도 하고 또 방사선 수술도 하고 두 가지 동시에 다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외과적 수술이라고 하면은 그 뇌종양이 생겨져 있는 부분을 마취를 해서 절개를 해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은 뭐 가마 나이프가 있겠고, 저희 같이 갖고 있는 이 노발리스라는 게 있겠고, 또 사이버 나이프, 요즘 나오는 잽엑스, 이런 것들이 다 방사선 수술 장비인데, 절개하지 않고 뇌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전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방사선 수술을 하느냐? 대개는 1차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합니다. 해야 그 조직을 얻어서 그 악성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 어렵거나, 또는 수술을 했는데도 종양이 위험한 부위여서 남아있거나, 또 종양이 너무 여러 군데 있거나, 또는 전이성 종양, 예를 들어서 다른 신체기관에 암이 있는데 그것이 뇌로 옮아와서 전이성 뇌종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머리 부분을 절개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노발리스 방사선 수술 장비로 치료를 합니다. 효과도 좋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외과적 수술과 방사선 수술은 단독으로 또는 서로 병행해서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요즘 뭐 면역 치료다 또는 표적 치료다 이렇게 해서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과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추가로 약물 치료,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치료 효과도 좋을 거고 완치율도 높아질 텐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보편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적절한 식사라든지 또 충분한 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이제 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일상생활의 루틴이 조금 흐트러질 때, 그것이 특히 신경과적인 그런 신경학적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접목이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겠죠. 따라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할 때 거기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잘 하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일상생활에서 달라질 때, 그때는 와서 진료 보시고 상담해 보시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종양이 의심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적잖이 많은 우려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료 방향이나 또 치료 성적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또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또 잘 이렇게 극복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에 발견되고, 그러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치료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